예. TV 연기를 보니까 나 어느 쪽으로 앉아야지 가면. 아, 이렇게. 예. 이렇게 앉고. 앞으로 쭉 나가야 되겠다. 자, 12연기를 보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깨달아야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기에는 조금 어떡할까? 더 앞으로 나갈까? 소리에 맞추자니 빛이 안 따라주네요. 예. 갈게요. 지금 괜찮으세요? 아까보다 낫죠? 예. 김도희 선생님 얼굴 보여요. 네. 예. 아까보다 편하세요? 오문세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성희 선생님 보이죠? 이제 괜찮죠? 예. 그러면 이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12연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깨닫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 전재성 박사님인가? 그 분이랑 법륜 스님 강의도 이제 좀 들어보시면 도움은 될 텐데요. 이제 그분들 걸 다 듣고 일주일 내내 이 12연기만 어떻게 말씀드릴지를 고민했는데 이걸 제가 감히 뭐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많아서 우선은 그냥 이게 9페이지부터 15페이지, 19페이지까지 유튜브로 해서 38분씩 해가지고도 올리고 20몇 분씩 해서도 공식적으로 공개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드리는 거는 그걸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얘 조금 들면서 거의 책을 계속 읽어드렸으니까 이걸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선은 12연기 10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10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10페이지 보시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명확하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전현수 박사님이시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동그란 표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바렐라의 몸의 인지과학에도 요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수동적인 또는 능동적인 쪽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16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불교에서 믿음의 이유 그 위에 표가 있어요. 표 보이시나요? 다 들어오셨을 때 조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 4-5분이 못 들어오셨네요. 이거 못 들어오신 분은 유튜브로 보실 수 있게 녹화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 화면이 또 없어졌네요. 예, 그냥 선생님들 보이시면 그냥 저 안 봐도 되니까 그냥 갈게요. 예, 지금 자꾸 미뤄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저번에 예림이가 뭐 누르라 그래서 눌렀더니 그게 화면이 뜨던데 없어졌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요. 무명에서부터요. 행식을 한번 볼게요. 무명 행식에서 무명에서부터 모든 행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명이라는 건 무상하고 고고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무하다. 이것까지는 그냥 시작되는 걸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행이 일어난다. 무명에서부터 행이 일어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건 그러니까 행을 행하는 그 모든 거요. 신체, 언어, 마음은 무명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행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행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 하는 모든 행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무명이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화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어리석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내가 무명이다. 그래서 내가 무아라는 걸 잘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 모두 다요. 그러면 행은 신체나 언어나 마음으로 인해서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식에 가서가 문제예요.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식이 없이 행동을 하거나 명색에서 말하듯이 뭔가 마음의 현상 이런 그 복합체가 일어나면서 유깁, 접촉, 수, 애, 취, 유, 다시 생존, 노사가 일어날까요? 여기에 식이 빠지나요? 빠지지 않겠죠. 무명인 상태에서도 식은 있죠.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여긴 책에도 안 나오고 제가 말씀드린 법륜 스님이나 아까 말씀드린 전현수 박사님이나 이런 모든 분들도 이 말씀은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박사 과정에도 이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이 그러셨죠. 식이 윤회하는 거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직제자 중에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가서 아니 부처님 이런 거 당신이 말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그가 식이 윤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 볏집단 얘기 아시죠? 그래서 볏집단 그 생각을 하면 이게 이어지는 그게 식이다. 이게 맞나요? 부처님이 맞다 그러셨나요? 아니다 그러셨죠. 윤회의 주체가 식은 아니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도희야 얼굴 전체가 다 보여. 뒤에 옴 있어. 작게 만들어줘봐. 화면을 좀 작게 만들어주세요. 무명행식 여기부터 12개 말씀하신 기본적인 이 12연기에 식이 빠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식은 이 12연기의 기본 바탕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요. 근데 그거를 심리학과 요가를 같이 하자 그랬던 이유와 도샤, 꼬샤, 차크라를 같이 보시라 그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식은 모든 12연기 안에 기본 바탕으로 있는데 그걸 왜 첫 식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무명이라고 시작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식을 심리학적으로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했죠? 식을 세 개로 나누죠. 무의식, 전의식, 의식.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던 건데요. 여기서 보면 식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무의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정하는 생식과 연관된 수정하는 거죠. 아니면 숙면이나 죽음과 같은 그런 무의식과 감각 체험을 포함하는 전의식적인 활동. 전의식이라는 건 뭐죠? 예, 그리고 나라는 일상적인 의식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전의식이라는 건 조금만 집중하면 인지되는 거고 무의식은 내가 아주 많이 집중해도 내가 잘 못 찾으니까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그 무의식의 세계를 한번 이렇게 뭐 수면 상태에서 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최면 상태에서 보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의식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의식은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완전히 다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의식은 식이 깔려 있긴 하지만 이 식을 어떻게 12연계해서 의식을 얘기하는 건지 전의식을 얘기하는 건지 또는 초의식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행을 한번 볼게요. 행에서 봤을 때 행이 신체, 언어, 마음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라면 여기 12연계에서 행이 빠지는 데가 있나요? 없어요. 행은 식에도 들어가고 행이 명색에도 들어가면 유깁, 촉, 수, 가래, 집착, 생존, 탄생, 노사에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식과 행은 여기에 모두의 기본 바탕이 돼요. 그리고 무명도요. 그러니까 1, 2, 3번은 12연계의 아주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명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식이 더 확고해지는 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행위라는 건 이거 뭐라고 얘기했죠? 행위라는 건 브라흐만이 되기도 하고 불가촉 천민이 되기도 하는 내 삶의 중심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행위에 의해서 식이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식이
없이 행위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의식이 없는데 행위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육입이라는 눈, 코, 귀, 입, 혀, 신체, 의라는 이런 감각기관이 없는데 행위가 이루어지나요? 말과 행동과 마음이 이루어지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1번에서 4번까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요가 선생님들은 요가할 때의 명상과 움직임에 집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사나와 무드라와 이게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행과 식과 명색과 유깁과 접촉과 느낌과 가래와 집착, 이게 요가에서 말하는 아사나,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에 다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를 자꾸 집착해서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내가 직접적으로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을 움직인다거나 손가락을 움직인다거나 목을 움직인다거나 하면서 어떤 마음을 보세요 하는 거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개의 책을 한꺼번에 보시면 명상을 상담하신다거나 요가를 상담하실 때 정말 좋은 교과서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명에 의해서 행이 이루어지고 식이 만들어지는데 명색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명색은 뭐를 얘기하나요? 이름이죠. 명령을 붙인다. 색이라는 거는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얘기하잖아요. 이 물질이라는 건 사람도 물질이죠. 사람도 물질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물질이죠. 그럼 명색이라는 건 뭐예요? 나마, 루빠잖아요. 나마라는 건 이름이죠. 이름을 붙였어요. 물질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이거는 뭐가 다른 거죠? 나에게 오는 의지,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자극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붙이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붙이죠. 또는 사회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붙여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유롭게 결혼한 사람 예를 들게요. 남편이 너무 예뻐요. 아내가 너무 예뻐요. 이게 외모가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르세요? 여보, 허니, 정말 보기 싫고 미워요. 그러면 어떻게 불러요? 야! 라고 불러요. 그러면 같은 허니고 여봉인데 대상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때요? 의미가 바뀌게 돼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명색에서부터는 아주 주관적인, 물론 식이나 행이나 무명, 이것도 물론 아주 주관적이지만 명색이라는 건 주관적인 걸 밖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표출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색이라는 건 어때요? 내가 주관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식이라든지 행이라든지 무명이라는 건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을 내가 내면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외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명색이라는 건 이건 완벽히 외적인 그것과 나와의 만남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명색이라는 건 주관적으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과 접촉하고 있는가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몸과 마음에 의한 생명현상, 대상을 지향하는 정신활동과 기반이 되는 물질적 신체 복합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수행과 직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륜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법륜 스님이 얘가 아주 좋아서 제가 조금 빌려다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법륜 스님은 예를 들면 나무인데 똑같은 나무지만 어떤 건 장작이라고 부르고 어떤 건 그냥 나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나무지만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딸에게는 그 대상이 어머니로 불리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 남편에게는 아내로 불리듯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뀐다. 이게 바로 명색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의 생활을 한번 반추해 볼게요. 주변에 아이 그 사람 뭐 그냥 그놈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명색으로 봤을 때 나쁜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구분하는 게 많은지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구분하는 게 많은지를 보면 내 삶의 그 잣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고
고맙고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이 가득하면 명색에 있어서 이름을 붙일 때 소중해지겠죠. 그래서 모든 걸 소중하게 볼 때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유깁이나 접촉이나 느낌이나 가래나 이것은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명색에서부터 내 삶을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래요. 누군가는 문정이를 부를 때 어머 문정아, 문정이는 요가를 굉장히 잘해 라고 부르지만 누군가는 문정이 걔 그냥 날씬하잖아. 나는 살을 빼고 싶은데 안 빠지니까 그녀의 날씬함만 봐요. 그러면 어때요? 한 여인을 두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요가를 잘하는 사람, 그녀는 마른 사람, 얼굴이 조그만 사람, 얼굴이 큰 사람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왜 뚱뚱하고 얼굴 넙디디한 사람 있잖아 이렇게 명색을 붙이는지 아니면 그 있잖아 똑같은 약간 살집이 있지만 그녀의 그 장점을 보면서 그 맑은 눈을 가진 그 여인 좋네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나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리고 주변의 물건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 명색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보세요. 이거를 종이에 써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 물건을 부를 때 야, 저것, 이것 해서 이렇게 약간 과격하게 부르는지 또는 의미를 두고 따뜻하게 부르는지를 보면 다음 6입부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 2, 3까지는 쫙 이어지고요. 명색에서부터 이제 사회와 소통이 되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무명행식은 내재되어 있으면서 활동하는 꿈틀거리는 에너지의 밑바탕이라고 보면 명색이라는 건 그 에너지가 터져 나와서 그게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표면적으로 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를 보는데요. 6입, 눈, 귀, 코, 혀, 신체, 의라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본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그 의라는 건 뜻의지만 기억할 해서 의나 또는 억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마인드 센스 미닝이라고 영어로는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마인드 센스 미닝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기억의 뜻도 같이 있거든요. 눈, 귀, 코, 혀, 신체, 의라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유분심, 분별하는 마음, 이미지나 개념, 언어 이런 심리적인 대상을 비추는 스크린의 역할을 한다. 자, 이걸 이제 전현수 박사님이 아주 잘 푸셨던데요. 대상에서 들어와서 입력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라는 걸 그냥 보통 이제 불교학을 한다거나 이제 불교학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보통 이거를 의라고 보통 얘기해서 뜻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억까지 함께 넣어볼게요. 그래서 기억을 넣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눈으로 들어온 걸 기억하고 귀로 들어온 걸, 코, 혀, 신체, 의로 들어온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서 입력하는 기관이 유깁이다. 그게 받아들이는 초입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 감각기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바뀐다. 그래서 전현수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성 성폭행, 강간 이걸 많이 한 사람들이 뭘 많이 볼 것 같아요? 보통 그 범죄자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의 방을 가서 보잖아요. 포르노가 완전히 쌓여 있대요. 그러니까 포르노만 보고 맨날 성에 대해서만 집착하니까 그 판타지에서 깨어나오지 못해서 여성을 봤을 때 도구로 보니까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면서 강간까지 일삼고 그거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유깁도 우리 게임하고 현실하고 막 헷갈려 하면서 그 아이들이 막 칼부림 나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주변에 이름을 붙이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나는 오늘 무엇을 보았는가 책을 얼마나 봤나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귀로는 무엇을 많이 들었는가 아니면 뭐 드라마를 많이 들었다거나 뭐 영화를 많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코로는 맨날 좋은 냄새만 맡았나? 아니면 내가 오늘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거는 혹시 잘못된 냄새를 맡으면서 어지럽고 힘든 건 아닌가? 그럼 비위도 상하니까요. 혀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맛있는 걸 막 따라다닌 건 아니야? 신체는
자고 싶을 때 그냥 누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막 움직이면서 내 맘대로 한 거 아니야? 이거를 점검하시면 그 다음에 무엇과 접촉했는지에 대한 촉수애가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포르노를 많이 보고 성에 집착하는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눈으로 무엇을 봤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아니미설신의, 그래서 오늘 무엇을 봤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와미베다께서는 주무시기 전에 경전을 봐라, 깨달은 분들의 글을 봐라. 그래서 아주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을 눈으로 입력해서 머리에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다른 그 감각기관들도 제어하는 힘을 갖게 된다. 왜? 뇌에서는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이래서 뇌과학이 뒤에 보면 티베트 불교가 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따라갔냐를 보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빨간 별이에요.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했냐. 그러니까 육입만 봐서는 사실은 이게 깨달음에 가는 길인데, 그래 육입이 그래서 눈, 코, 귀, 혀, 의지인데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무엇을 보냐면 내가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했냐, 아니면 눈, 코, 귀, 혀, 신체 그리고 생각이 원하지만 그게 욕구라고 생각하고 욕망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렇게 꽉 목을 잡고 제어한다고 생각했냐, 움직이지 마! 라고 하면서 잡고 계셨는지. 이게 바로 윗바사나와 사마타랑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깨달음과 연결되는 고리가 돼요. 근데 이걸 그냥 달달달달 외우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눈, 코, 귀, 혀가 얼마나 내 의지대로 움직이느냐, 이걸 보는 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무엇을 입력해서 얼마나 그거를 잘 제어했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 육입의 단계에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촉을 보면 감각기관의 대상이 닿아서 원초적인 감각의식이 생겨나고 이들의 감각기관, 대상, 감각의식 세 가지가 만난다. 감각기관, 눈이 대상, 무엇을 보느냐, 그때 내 의식은 어떤가, 요 세 가지, 이게 이제 접촉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바로 육입에서 한꺼번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접촉은 정신적인 자양분이 되고요. 생명을 윤택하게 하고 인지활동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여기에 빠져있지만 이거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접촉은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독약이 될 수도 있고요.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요. 인지활동에서 나를 괴로움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게 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닿았냐에 따라서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같은 몸뚱아리를 받았지만 누군가는 깨달아서 2000년, 3000년, 5000년을 이어질 정도로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촉은 내 삶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첫 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그 가장 첫 단추는 뭐예요? 내가 무지하다, 무명이다, 어리석다를 모르면 그 다음 단추들은 어그러지게 끼게 돼요. 내 판단대로 행을 의식하고 내 판단대로 식에 대해서 무조건 판단하면서 명색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깨닫지 못한 어두운 눈으로 이건 그래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그걸 막 박사학위 논문에도 쓰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틀릴 수 있다. 결론은 뭐냐면요, 제 말 믿지 마세요. 이거는 제 한계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박사 논문이나 그 말씀하신 강의 한 30개 정도를 그냥 다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작지만 제가 요가 한 35년 하면서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전해드려야 되니까 제 언어를 전해드려야 되니까 이걸 고민해서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 믿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그냥 내가 더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부처님과 직접 대화한다. 부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그렇게 보시면 12연기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접촉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나를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걸 왜 제가 요가에 불교 심리학을 넣냐면 요가 책에는 요가 수트라나 게랑다사기 타타 요가 프라디피카 어디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감각기관을 제어해라, 조절해라, 제감이다,
팔 지치게도 그냥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단계대로 가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접촉하게 되면 우리는 뭐를 갖게 되냐면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베다나라는 데 부딪히게 되는데 이건 정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느낌을 보면서 괴로운 느낌도 있고 즐거운 느낌도 있고 괴롭고 즐겁지 않은 불고불락의 느낌도 있고 이 세 가지의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 느낌이 없으면 목소리 커져요. 이 느낌이 없으면 다음이 안 이어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느낌이 없으면 다음 단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왜? 가래는 느낌이 좋으면, 느낌이 싫으면 이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에고가 일어나는, 욕망적 자아가 일어나는 시발점이라고 서양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 느낌을 안 가져요.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여인을 봤어요. 저는 여자니까 남자 할게요. 어떤 남자를 봤어요. 근데 느낌이 없어요. 잘생겼지만 그냥 조각 같기만 하고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근데 진짜 별론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비율도 아니고 오등신에다가 목소리도 안 좋고 말하는데도 좀 그래요. 근데 밤이면 밤마다 그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의 편안함 때문에. 저는 잘생긴 걸 아직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서 막 좋아해요. 그러면 느낌이 좋으면 가래가 나타나지만 느낌이 없으면 내 뇌에서 이미 지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느낌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고 살얼음판 걷듯이 봐야 돼요. 누군가를 만날 때 무엇인가를 만질 때 그 느낌을 빨간 별이에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 그거 좋아. 나 그거 싫어. 얘 그건 아니잖니. 그건 맞잖니 얘기할 때 이미 나는 수의 느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에고 속에 빠져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얘기해요. 좋긴 뭐가 좋아. 그건 아니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거는 수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욕망적 자아의 대화예요. 그런 대화는 이어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죠. 수다니파타에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같은 수준에서 아무리 상의하고 얘기해봤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경전을 봐야 돼요. 경전을 보면 어떻게 되죠?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듣게 돼요. 깨달은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생각이 깨지게 되고 그분들의 말을 따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건 아주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해서 잘 중요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애착으로 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빠져서 헤맬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헤매지? 나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라는 느낌이 있을 때는 이 느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니야 라고 거슬러서 보시고요. 접촉할 때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면서 어디에 집착하든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감각기관을 어디에 많이 보고 집중하고 있는지를 꼭 보시고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명색, 내가 어떤 이름을 붙이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잘 보신다면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이게 이제 역관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제 괴로움을 만들고 괴로움을 지우고 하는 순간 역관이 있는데요. 꼭 그렇게 역관이 아니어도 내 수행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거슬러 보면서 잘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채팅이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서 40명에서 36명에서 39으로 막 되는데 이게 저절로 꺼지시나요?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출석이 안 돼요. 이게 나가시고 계속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네요. 어떡하죠? 제가 들어오신 걸로 우선은 40명이 다 들어오시긴 하셨었거든요. 요거 좀 보면서 같이 수업할게요. 이게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래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에서부터 자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오온에서 빠져 있는 건 상이라고요. 생각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이 빠져 있는 거는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가래에서 보면 느낌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의도적인 작용이다. 즐거움의 느낌에는 욕망이, 괴로움의 느낌에는 혐오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는
무관심과 망각이라는 감정적인 경향성에 빨간 줄 그을게요. 경향성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감각적 체험을 원하는 욕망이나 생존의 욕구나 파괴의 욕구. 그러니까 싫은 건 파괴하고 좋아하는 건 자꾸 잡으려고 한다. 근데 이 첫 번째가 뭐죠? 감각적 체험을 원하는 욕망. 이거 어디서 보셨죠? 까마단타 어디에 나와요? 5개에 나오죠. 페이지 110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